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입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가 비트코인으로 시민 경제 독립 이룰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공화당 대선 후보가 24년 미국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내걸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 사람이 내년도 대선 주자로 나올 사람인데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내걸었네요. 대선 공약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은행 시스템에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내걸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결제의 강점을 가진 암호화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외에도 결제의 강점을 가진 암호화폐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자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외에도 결제 수단으로 적합한 암호화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탐구할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해도가 충분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CDBC에 대해서 절대적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CDBC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하고 CBDC는 철저한 중앙화 플랫폼입니다. 이 중앙화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 간섭 그리고 감시 통제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BC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시민들의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소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미국 내 전면적인 CBDC 금지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CBDC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 그리고 미래 가치는 분명하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터키에서는 50%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71%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국민의 절반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71%가 비트코인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45%는 이더리움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한 배경이 중요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처럼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 차트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 차트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1340원대 급등하고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하려는 움직임.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눌림목 이후에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의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산이 높았을 때 깊은 골을 만들고 반등 한번 주고 눌림목 그 다음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있었어도 환율의 흐름은 상승의 움직임이죠. 만약에 여기서 1400원대를 넘어서면은 달러를 사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수요가 올까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코인 시장 테마는 무엇일까?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연기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말스트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서울에서 서울 신라호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에서 달러 등 기존 법정 화폐 정책의 한계가 하반기 가상자산 상승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러 화폐의 한계를 언급을 했고 3분기, 4분기에 가상자산 상승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예상 가격을 100만 달러로 봤습니다. 2030년도까지 100만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달러 인쇄, 은행 파산 등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3분기 말 4분기 초 사이 진정한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10억이 아니라 이제 13억입니다. 13억, 100만 달러라는 거죠. 100만 달러. 자, 100만 달러의 목표. 저는 그 이상의 목표를 보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달러 목표를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자, 코인베이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진출.
이제는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기도 다가왔네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허가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기관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바로 9월 6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 대출 프로그램에 반대를 했고, 코인베이스는 계획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서 규제 측면에선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이게 허용이 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금융의 한 축으로서 암호화폐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결제 수단만 되는 게 아니라, 결제와 투자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출 서비스까지 진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장의 모멘텀이 될까? 챗 GPT에 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참 챗 GPT 똑똑합니다.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만들고 대답을 하는 스마트함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에 주어져 있죠. 가장 직전 반감기였던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반감기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26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20년 반감기와 이듬해 기록한 최고가에 비교하면 2922% 각각 654% 상승을 해왔죠. 반감기 이후에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쳤고 네 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 22일 날 적용되는데, 챗 GPT에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장의 모멘텀이 될까? 자,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로 공급 감소가 되죠. 그리고 과거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강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심리는 많이 위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강세장 및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지만 강세장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이 매우 어렵고 다양한 요인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때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그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자, 반감기 전에 오를지, 반감기 이후에 오를지, 반감기 이후에 크게 상승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은 많이 눌려 있죠. 날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차트의 흐를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발생한 이런 모습인데요. 자, 눌림목이 발생한 상황에서 25,700달러를 전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갖는 패턴이죠. 자, 여러분, 지금 25,000달러입니다. 25,000달러 전후한 가격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한번 급등했다가 눌림목, 그리고 기준선 자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자, 제가 박스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렇게. 박스 하단은 2단계 상승의 고점과 저점이 박스 하단이고 고점이 박스 상단이죠. 박스 하단은 2만 달러를 살짝 하회하는 자리인데, 2만 달러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2만 달러 오면은 즐겁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될 것은 2만 달러 제발. 매수의 입장에서는 2만 달러 와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많이 사야죠. 지금은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중간 가격,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이 중심 가격이 있는데 2만 달러 오게 되면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이 순간,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저항이 없는 날개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수 입장에서는 제발 2만 달러 와라. 2만 달러 깨지면은 그냥 사야죠. 분할 매집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분할 매집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울질만 하겠습니까? 2만 달러부터 26,000달러, 26,000달러 사이에서는 매집을 해야죠. 2만 달러부터 26,000달러,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분할 매집의 그런 가격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을 크게 보거나 월봉을 크게 보면은 지금 사야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을 해봤자 어디까지 하락하겠습니까? 상승의 위는, 상승의 날개짓은 크게 남아있다. 하방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차트 모양이죠. 그리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이제 높아지는 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있는데, 금 차트를 볼까요? 금도 희소성이 있는 자원인데요. 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금 차트 월봉입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 3단 저점을 닿았을 때 거기서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1, 2, 3. 바로 이 3단 저점의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좀처럼 기다리는 조정의 자리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금의 희소성을 감안할 때 금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비트코인 어떨까요? 비트코인도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저점까지의 그 더 낮은 기다리는 조정 여기까지 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2만 달러를 깨는 자리인데 여기 와주면은 즐겁게 사야 되겠는데요. 과연 기다리는 조정의 자리까지 올까요? 비트코인 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목표가가 10억이 아니라 좀 높입시다. 이제는 목표가는 이제 13억입니다. 13억. 자, 13억. 과연 2030년을 보는데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 13억을 달성하는 순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저점을 높여가며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3번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고점을 아직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1, 2, 3. 자, 1, 2, 3. 저 3번 고점을 닿는 때는 언제 올까요? 급등의 순간도 조만간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13억이라는 목표를 다시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트코인 책 PDF를 제공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세 번째로는 정보를 얻는 채널, 그 사이트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방송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